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시장이 반짝 상승을 한 기분 좋은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개인의 선택은요,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8가지 종목들 위주로 차근차근 풀어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파트너가 선정한 내일의 관심주까지 역시 알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 오늘은 상승이 나왔지만 요즘 시장 흐름 정말 종잡을 수가 없고 그 와중에 어떤 종목이 힘이 있을지 알아차리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 오늘 개인의 선택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풀어나갈 실마리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파트너도 소개를 시켜드려야겠죠.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든든한 구원투수가 되어주실 분입니다. 자, 오사무엘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는 처음 또 출연을 하시잖아요. 네. 앞으로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간단하게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 그리고 발굴된 종목들에 대한 앞으로의 전개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또 주가가 상승하게 된 배경을 이해를 해서 이게 단기적인 상승 배경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인지를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급등이 나오면 따라가기 급급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가 정말 적절한지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 오사무엘 파트너님은 그 타이밍 정확하게 잡아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자, 개인의 선택 방송 보시면서 여러 가지 투자 팁들 얻어가시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가 안내가 되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사무엘 파트너님은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양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질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환영할 만한 상승, 그러니까 개인들이 체감할 때 이 상승장을 느낄 만한 그런 충분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종목을 필두로 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 대형 종목이 상승을 견인했습니다만 개별 종목이 상승이 나왔더라도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수만 오르고 내 종목은 잘 오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였죠. 골고루 상승하는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인 상승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테고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했습니다만 그냥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의 모멘텀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좋은 장은 어떤 장이냐면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매수해주고 또 기관이 현물을 많이 매수하면서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는 형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분석할 때 상승장의 또 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긴 했습니다만 질적으로 좋은 상승이었는지는 의문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대형 종목 위주의 상승이 나왔는데 그 상승의 이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든다.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질적으로 좋은 상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개인의 선택에서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들어보시면서 질적으로 좋은 상승은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지 그 안목도 함께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개인의 선택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자, 8위 종목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8위 종목은 SCI 평가 정보가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흐름 보면요. 자, 17.41% 큰 상승이 나왔고 3,71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장 내내 강세를 보였고요. 자, 지난달에는 외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다가 이달 들어서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자, SCI 평가정보 채권 수십 사업 부문 신용조사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서울 신용정보를 설립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승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상승 여력이 계속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SCI 평가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신용평가업 그리고 채권 추심업을 하는 종목이죠. 자,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주가의 속성만 보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사실 거래량이 실체입니다. 주가는 그림자예요. 거래량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거래량을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S사평가 정보 신용평가업을 하는 종목인데 오늘 급등의 배경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죠. 그러면서 M&A 표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토스라는 기업이 SCI 평가 정보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M&A 표적이 되는 그런 대상 종목들은 주가 급등이 나오는 모멘텀이 된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흐름을 보시면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아주 많이 발생했죠. 이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흔적을 보셔야 되는데 그 거래량이 어디서 많이 발생하느냐, 그것도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평선의 저항이라든지 일목균형표 저항대에 이르렀을 때 거래량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항대가 발생하면 거기서는 원금을 회복하고자 하는 심리, 매물을 던지는 차익 매물의 심리가 발동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 매물을 어느 주체가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공방이 펼쳐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평선 기준으로는 61선, 121선, 241선 이런 자리에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일목균형표는 기준선 자리, 그리고 선행스팬 자리 이런 자리에서 공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S시아 평가 정보는 재무적인 측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은 M&A 대상이 된다는 측면이 있고, 그럼 기술적인 측면을 보자면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고 241선을 강하게 뚫었다는 거죠. 긍정적이죠. 241선을 뚫고 241선 아래로 빠지지 않았다는 것,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까요? 첫 번째 수급을 봐야 되겠죠. 수급면은 어떻습니까? 개인이 한 달간 8억을 샀어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8억을 개인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참이 필요한데 외인과 기관은 개인에게 떠넘겼는데 그럼 개인이 이것을 가지고 핸들링해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는 저울질하는 상황도 볼 테지만 이제 개인이 많이 샀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수급 면에서는 좀 조심스럽구나.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스탠스를 취하고 그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윗꼬리를 달긴 달았으나 윗꼬리가 어떻습니까? 몸통보다 윗꼬리가 더 짧죠. 이것도 팁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팁을 드립니다. 윗꼬리를 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윗꼬리가 몸통의 길이보다 길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몸통은 3분의 1이고 윗꼬리가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러면 조심스럽죠. 그런데 SCI 평가 정보는 어때요? 윗꼬리가 3분의 1 정도죠. 그럼 상승 여력이 좀 있구나라고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241선 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봉을 봐야 되겠죠?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어디서 저항에 부딪혔습니까? 121선입니다. 검정 실선이 120주선이에요. 1선이 아니라 120주선. 120주선 위에 안착은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보세요. 3,770원 자리, 3,770원 위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 3,710원인데요. 내일 3,770원 이하 하회하면서 오늘의 종가 아래에서 계속 맴돌면은 주봉 저항을 강하게 인식해서 좀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을 놓고 보되 주봉에서 보게 되면 상승의 목표치를 채웠느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주봉에서 볼 때의 상승 목표치는 4,200원입니다. 4,200원. 최종 목표는 4,200원으로 정해놓고 눌림목이 발생할 때 매수 관점.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직 갈 자리는 남아있는데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눌림목이 발생할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내일 갭상승하면 일단 던져주는 게 좋죠. 그럼 저점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가는 4,200원을 제시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CI 평가 정보, 신용평가 그리고 채권 추심업하는 기업인데 마이데이터 사업 인허가를 받아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 오늘 상승이 나왔다라고 풀이를 해주셨고요. 자, 윗꼬리 보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윗꼬리가 몸통보다 길면 위험한데 SCI 평가 정보 오늘 몸통이 더 길어서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만 내일 3,770원 아래에서 움직이면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종 목표가는 4,200원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8위 종목 SCI 평가 정보 만나봤고요. 자, 7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7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7위 종목은 1승이었습니다. 1승 오늘 흐름 보면요. 19.16% 상승이 나왔고 4,13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중에 내내 강세였고 1승의 경우에는 윗꼬리도 그렇게 길지 않게 달았는데 자, 1승 원래는 뭐 분뇨 처리 장치, 스크러버, LNG 제기화 설비 뭐 이런 선박 장비 부품 기업인데 지금 LNG 관련해서 좀 수혜를 입을 것 같다라는 소식에 오늘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네, 1승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좋은 정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그것 때문에 최근에 올랐던 종목이 대부분이 곡물, 사료, 음식료 업종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1승은 그런 것이 아닌데 왜 주가가 올랐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전에 한 달 전부터 계속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안내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무기를 팔고자 하는 그러한 속내를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러시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팔고자 하는 속내가 있으니 전쟁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국이 LNG 관련해서 LNG 천연가스에서 지금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럼 러시아가 LNG를 생산하고 있는데 러시아를 죽이면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글로벌에서 탑으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전쟁이 장기화되는 속성 가운데서 곡물, 사료 이런 종목들은 좀 오를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LNG 관련주에도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승만 볼 것이 아니라 LNG 관련 종목에서 특히나 LNG 조선 기자재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1승은 바로 LNG 선박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모멘텀이 있다. 자, 1승은 일봉상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 봤던 SCI 평가 정보와 같이 윗꼬리가 길지 않죠. 그럼 우리가 이럴 때는 주봉, 월봉을 다 살펴봐야 돼요. 주봉을 보시면은 신고가를 확실하게 경신한 모습이 보여지고 주봉 거래량을 보십시오. 주봉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죠. 그런데 고점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월봉을 또 볼게요. 월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2021년도에 월봉을 보게 되면 3개월 연속 올랐던 흔적이 있죠. 2021년도에 초에.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이제 첫 양봉을 만든 거예요. 그럼 1승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예, 긍정적으로 봐야 되죠. 자, 1승은 긍정적으로 보고 특히 LNG 관련 종목에서 자, 1승뿐만 아니라 제가 동성 화인텍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어요. 동성 화인텍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도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입니다. 일봉상에서 흐름을 보세요. 계속해서 상승의 불을 켜고 있죠.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고 1승은 상승 모멘텀을 제대로 지금 탄력을 제대로 받고 있고 거기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외국인은 3억 4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입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매수, 수급도 괜찮고 재무적인 측면도 괜찮고 앞으로 LNG와 관련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윗꼬리가 몸통에 비해서 3분의 1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윗꼬리가 긴 순간이 나올 거예요.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작년 11월 달의 모습을 볼까요? 작년 11월 달에 어때요? 윗꼬리가 몸통보다 길죠. 이거는 또 매도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잘 봐야 되는데 일봉상에서 상승을 치닫고 있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아래로 빠지는 그런 형국이 나왔을 때 그때 탈출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고 그러면 이거를 언제 매수하면 좋을까? 기다리시는 분들은 윗꼬리 달고 밀릴 때에 주가를 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될까요? 많이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윗꼬리를 크게 달고 혹시 밀리더라도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에서 지지대를 찾아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1승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고 저 추가적인 어떤 그 전개에 대해서 궁금할 때는 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승 흐름 보면 주봉 보면 신고가 경신했고 또 거래량도 나오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또 지금 상승 모멘텀 탄력 제대로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LNG 관련 기자재 기업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니까 보유 중인 분들은 추가 상승 기대하면서 홀딩 하시고 또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윗꼬리 달고 내려올 때 진입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매수 타이밍 잘 못 잡으시겠는 분들은요. 자,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승까지 만나봤고요. 자, 6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위는 대한제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자, 20.9% 올라서 4,715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오늘도 상한가 다다르는 흐름을 보여줬고, 자, 어제 8위 종목이었는데 2계단 뛰어 올라서 오늘은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배합사료의 원재료로 쓰이는 옥수수 또 대두박 등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정말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5월 인도분 옥수수 선물 18일 기준으로 813.25센트의 거래를 마쳤다. 또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다 대한제당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인데 앞으로 조금 더 힘있게 갈까요? 자, 대한제당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제가 거래량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핵심인데 이틀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대한제당은 소외가 됐었죠. 오랜 시간 동안 소외되다가 갑자기 급등한 겁니다. 그러면 이 대한제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흔적이 있어요. 최근 한 달에 보시면 개인이 149억이나 샀어요. 거의 150억 가까이 개인들이 샀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아주 이 종목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재무적인 측면은 굉장히 좋아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420억이 나왔고 시가총액이 4,200억이라면 저평가는 맞죠. 저평가는 맞는데 수급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의 물량을 받아줄 것이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수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봉상에서는 저항이 없는 흐름으로 가니까 이렇게 고점을 만들면 더 추가적으로 달려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요. 자, 대한제당은 늦게 매기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사실 곡물, 사료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러나 관계, 종속기업이 바로 사료, 그런 비료 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늦게 부각이 된 겁니다. 자, 일봉상에서는 상승이 불을 잘 켜고 있는데 자, 주봉과 월봉을 봐야 돼요. 자, 월봉을 봅시다. 자, 월봉을 보게 되면 2013년도의 고점 그리고 2021년도의 고점이 있죠. 그 두 개의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2013년도의 고점과 2021년도의 고점을 딱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세 개의 고점이 제대로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 상승한 것이 어떻게 보면 고점의 징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일 흐름을 또 보는 거죠. 자, 내일 흐름을 보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기술적으로 추세 연결선을 이렇게 그어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어드렸는데 이 그어드린 고점이 있죠. 오늘 고점 5,070원. 5,070원을 상회해서 계속 위로 달려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더 가겠다는 신호예요. 근데 오늘 고점 이하에서 출발을 해서 밀리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종목은 좋아요. 종목은 좋지만 개인의 매물의 흔적이 많이 있고 많이 매수한 흔적이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월봉상의 고점, 세 개의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에 정확하게 닿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대응 방법 말씀드렸죠. 오늘은 고점 위에서 계속 움직이는 가운데 상승의 패턴을 나타낸다면 긍정적인 관점. 그러나 오늘 고점 아래에서 내일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 아래로 밀린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는 오늘이 고점이었다는 신호를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대한제당 연이틀 크게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내일 오늘 고점 아래로 밀린다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 고점 위에서 움직인다면 그때는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흐름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제당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번에는 5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5위 종목 이지홀딩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지홀딩스 오늘 흐름 보면요. 24.2% 상승이 나왔고 5,62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장 중반까지는 지지부진했어요. 그런데 중반 이후로 엄청난 파워가 나왔고 자, 시간 외에서도 지금 종가 대비 4.63% 상승한 5,880원 상한가로 장을 마무리했다라는 기사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지홀딩스 상한가 마감은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식량 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곡물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또 퍼스트 맥네스 소유한 가치가 부각이 됐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크게 오른 것 같은데요. 자, 이지홀딩스 내일은 또 어떻게 흐름이 보여질지 궁금합니다. 네, 이지홀딩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이지홀딩스 관계사도 또 보게 될 텐데 이지홀딩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홀딩스도 역시 늦게 부각이 됐죠. 이 종목도 또 곡물 가격 폭등의 수혜주로 할 수 있는데 곡물 가격 폭등의 수혜주로 언급되는 종목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이지홀딩스 또 자회사 이지바이오도 있는데 소비자에게 전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사료가 급등함으로 인해서 또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측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지홀딩스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1,000억이 넘게 나왔고 매출액이 1조 9천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3,600억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저평가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종목도 이제 수급을 봐야 될 텐데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한 달간 매수를 많이 했어요. 19억을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21억을 팔고 개인이 40억을 샀어요. 오늘 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상한가를 시연했을 때 아마 상따하지 않았을까,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고 다음날 갭상승하면 팔고 나오려는 그런 의도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지홀딩스 어떻게 대응이 될까요?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계속 갈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오는 그런 종목이에요. 저는 이제 주봉과 월봉을 같이 보자고 늘 말씀드리죠. 주봉에서 보시면 240조선 나오죠, 여기. 240조선. 240조선은 돌파했죠. 돌파한 것을 긍정으로 보는데 이제 월봉을 또 보겠습니다. 일봉, 주봉, 월봉을 다 살펴야 되니까 얼마나 기술적 분석이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어때요? 이평선이 다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60월선, 120월선 이게 다 있는 겁니다. 거의 다 기준선. 이 세 개의 저항대, 월봉에서는 세 개의 저항대가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저항대를 하나만 뚫기도 벅찬데 두 개, 세 개 첩첩 이렇게 쌓여있는 저항대를 뚫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사실 개별적으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고점 상한가 부근에서는 매도 시그널을 드리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월봉을 보고 대응을 했기 때문이에요. 일봉상에서는 상한가를 시연했기 때문에 더 갈 거라 해서 상한가 따라잡는 분도 계셨을 텐데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주봉과 월봉의 흐름은 분명히 다르죠. 월봉에서는 60월선 돌파 못했어요. 60월선은 5,600, 60월선은 뭐 그 걸쳐 있네요. 정확하게 걸쳐 있는데 이 종목이 기준선은 돌파 못했어요. 기준선은 어떤 자리냐면 26개 봉의 평균이에요. 26개 봉. 그리고 26개 캔들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이니까 더 세세한 저항 또 세세한 지지를 표방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준선 자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680원. 자, 5,680원인데 주봉에서는 240조선 위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데 5,680원이 핵심 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의미 있는 상승을 기록했는데 내일 갭상승해서 위쪽으로 달리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또 괜찮아요. 그럼 월봉상에서 바라봤을 때의 저항이 이제 6,000원대 온단 말이죠. 그럼 6,000원대 올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가질 수 있죠. 지금까지 이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종목들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지홀딩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거래량이 얼마큼 발생했습니까? 5,200만 주가 발생했죠. 5,200만 주. 그럼 5,200만 주. 그럼 5천만 주로 봐요. 5천만 주로 보면 시간당 어느 정도가 발생한 거죠? 1,000만 주 이래 한 800만 주, 시간당 800만 주가 발생한 거죠. 시간당 800만 주. 그러면 30분으로 보면 얼마 발생한 거죠? 400만 주예요. 400만 주. 거래량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장에서 30분간, 그럼 30분간 보기도 안 봐도 돼요. 30분에 400만 주, 그럼 10분으로 따지면 한 150만 주. 100에서 150만 주가 10분에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또 상승의 불을 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이 죽잖아요. 거래량이 죽으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발생하지 않고 제가 월봉의 기준서 저항을 알려드렸던 5,680원을 넘지 않으면서 그 아래에 하회하면서 거래가 된다. 이것은 이제 물량을 넘기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급상에서 흐름을 보면서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매수로 받침을 되고 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되 개인이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민감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일 시초에 10분 동안 거래량이 100만 주에서 150만 주 발생하는 것이 상승의 키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홀딩스도 조금 늦게 흐름을 탄 곡물 가격 폭등의 수혜주였는데요. 지금 흐름 타고 있는 종목들 가격 전가가 가능한 부분이 부각이 되어서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240주 선을 돌파한 점은 긍정적이지만요. 월봉을 보면 3개의 저항대가 쌓여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자, 내일 장에서 확인해 보셔야 할 팁도 함께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시초에 100만 주에서 150만 주가 10분 내에 발생한다면 추가 상승의 신호이니까 이 부분 꼭 체크하셔라라는 정말 꿀팁까지 함께 선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5위 종목 이지홀딩스까지 만나봤고요. 자, 오사물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는 다른 꿀팁들도 함께 방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체크하셔서 노란톡방에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위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4위 종목 큐라클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큐라클 오늘 흐름 보면요. 상한가가 나왔어요. 21,6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차곡차곡 상승률 쌓아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상승이 나왔고 황반 변성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미국 임상 이상도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크게 급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 큐라클 앞으로도 조금 더 역시 여력이 있을까요? 네, 큐라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 기대감 있고 또 황반 변성 치료제 임상 이상 기대감이 있죠. 큐라클은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봉의 정보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주봉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일봉, 주봉, 월봉. 거래량이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자,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신호를 주긴 줬습니다. 신호를 줬죠. 상승 신호를 준 겁니다. 그럼 이 상승 신호를 준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상승 신호를 준 게 한 달 동안의 외국인 매수는 23억이죠. 한 2달을 볼까요? 2달 동안 매수 주체는 개인이죠. 30억이죠. 그러면 최근 한 달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 외국인은 그러면 주가를 어떻게 매수를 했냐면 누르고 매수했다는 거죠. 그렇죠? 최근 한 달 동안 매수를 했는데 하락 기조에서 상승으로 턴한 겁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부정적인 신호일까요? 하락을 계속 이어가다가 상승으로 턴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 수반되면서 121선 위에 안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긍정신호죠. 긍정신호죠. 저항 아래에서 마감을 하면서 윗골이 달았으면 부정신호일 텐데 오늘 상한가가 바로 121선에 딱 닿는 자리에서 상한가를 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음 내일이 중요하겠죠. 물론 상한가를 시현했기 때문에 갭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갭상승 나오는데 갭상승도 어떻게 나오느냐 중요합니다. 여기서 갭상승이 만약에 10% 이상 떠서 나오면은 좀 조심해야겠죠. 갭상승을 너무 크게 일으키면 안 돼요. 한 5% 정도? 3에서 5% 정도 나오면서 주가를 뺄 것처럼 신호를 보내는 그런 흐름이 또 좋은 매수의 기회고 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추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래량이 핵심이다. 1차 거래량이 3월 초에 나왔고 또 2차 거래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자, 내일 거래량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이 불켰다? 그러면 상승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한 가지 또 봐야 될 저항 라인이 있어요.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이 평평한 자리 보이시죠? 이런 자리가 매물대 저항 자리예요. 그럼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앞서 거래되었던 자리에서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이게 선행스팬이에요. 이게 매물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임상 이상이잖아요. 앞으로 진행될 게 또 임상 3상이 있어요. 시간적인 간극은 있으나
언젠가는 일봉상에서의 이 매물대 자리 32,000원에서 33,000원 자리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현재 자리에서부터 50%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직행해서 바로 간다라고 확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눌림목이 형성되고 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가는 32,000원부터 33,000원 사이로 잡고 가되, 그러나 매수를 저울질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눌림목이 발생할 때 사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매수 평단이 15,000원부터 2만 원 사이이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되겠죠. 큐라클은 거래량이 핵심이니까 내일 상승의 불을 어떻게 켜는지, 거래량이 어떻게 동반되는지, 수반돼서 나타나는지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도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큐라클 상한가가 121선에 닿는 자리였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1차 거래량은 3월 초에 이미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차 거래량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내일도 거래량 보는 팁, 아까 이지홀딩스 볼 때 이야기해 주셨죠? 한 번 더 복기를 해드리면 내일 장에서 100만 주에서 150만 주, 시초 10분 이내에 발생하는지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추가 상승 여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극적 목표가도 제시를 해주셨어요. 32,000원에서 33,000원 사이로 가고, 또 신규 매수 접근하려는 분들은 눌림목 체크해서 진입하셔라, 이렇게 조언을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큐라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자, 이제 3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 종목 이지바이오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역시 상한가 도달했고요. 7,48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지홀딩스와 매우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장 중반까지는 지지부진하다가 장 중반 이후에 역시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지바이오 최첨단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한 사료 첨가제 및 사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역시 아무래도 뭐 자회사의 영향을 좀 받아서 오늘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되는 거죠. 네,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두 개의 종목을 같이 봐야 됩니다. 한 종목만 오르고 한 종목만 빠지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네. 두 종목을 동시에 살펴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지홀딩스에 대한 대응 방법 안내드렸죠. 월봉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월봉 세 개의 정을 한 번에 뚫기 어렵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에서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지바이오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가볍죠. 주식수도 3,400만 주밖에 되지 않고 시가총액이 2,500억. 자, 영업이익은 168억. 그럼 적정은 아니고 약간 저평가된 그런 상황이죠. 적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자, 오늘 상한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봐야 됩니다. 일봉상에서는 위쪽으로 저항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일목균형표를 아시는 분들은 일목균형표 설정하시면 바로 이렇게 매물대가 보일 겁니다. 일목균형표가 굉장히 좋은 지표예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주봉에서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고 있죠. 이 일목균형표가 없으면 이게 저항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지표예요, 일목균형표가. 그래서 주봉에서 보게 되면 조심해야 될 자리에 다가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리가 이 매물대의 자리거든요. 매물대를 나타내는 자리예요. 주봉에서는 매물대를 나타냈다. 그러면 상한가를 기록해서 갭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구름층 안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내일 말이죠. 내일 상승의 불을 켜면서 가볍게, 그러니까 상한가를 시연했던 자리에서 가볍게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을 가면, 전개하면 이거는 좋은 그림인데, 반대로 갭상승이 좀 위쪽에서 나왔어요. 지금 제가 주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갭상승이 나오면서 밀리는 이런 모습도 출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차트를 참고를 한다 그러면 이제 비덴트의 한번 월봉을 볼게요. 비덴트 월봉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이 구름층 상단을 벗어났죠. 구름층 상단을 벗어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음봉으로 끄집어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래서 주봉과 월봉의 구름층 상단은 강력한 저항이 되더라는 것이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지바이오도 역시 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구름층 상단에 도달해서 좀 위험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갭상승 나오면 저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매수를 저울질하는 분들은 이제는 매수 관점보다는 눌림목 공략을 하시면 좋겠는데, 눌림목도 눌림목 나름이에요. 특히 주봉과 월봉에서 이렇게 구름층 상단에 오면은 눌림목의 그런 시간들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지바이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내일 상황을 저도 장 초반에 지켜보겠습니다만 이제 매물대에 왔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특히 이지홀딩스, 모회사인 이지홀딩스가 월봉에서 세계의 저항대를 뚫다가 밀렸다. 그런 밀린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을 넘어서면서 이지홀딩스도 넘어서고 이지바이오도 같이 넘어서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는 거래량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지홀딩스 그리고 이지바이오 두 종목 동시에 살펴보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지바이오는 갭상승이 나오면 기존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하시고 신규 매수 접근하려는 분들은 눌림목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 만큼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3위 종목 이지바이오까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2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위 종목은 광림이 차지했습니다. 자, 개인의 선택에서 광림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오늘 상한가 안착해서 2,93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최근에 개인의 선택에서 광림을 다룰 때마다 조금 하락하는 흐름이 보여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 조금 즐거운 하루가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차곡차곡 상승률 쌓아서 상한가를 갔는데 자, 광림 원래는 뭐 유압 크레인 특장차 제조 판매 주로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런 소식에 오늘 같이 상한가 간 것 같아요. 네, 광림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광림은 쌍방울 그룹 관련 종목입니다. 지금 4파전이죠. 지금 쌍용차를 인수하고자 하는 그런 그룹이 4그룹으로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쌍방울 그룹이 상승의 불을 켜고 하락이 나왔는데, 자, 쌍방울부터 먼저 봐야 돼요. 광림만 보시면 안 돼요. 쌍방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쌍방울이 3연속 상한가, 그리고 4연속 상한가를 도전하다가 4번째에서 무너졌어요. 자, 무너졌는데, 쌍방울의 움직임을 따라가겠죠. 광림은 대장이 아니라 쌍방울이 대장이에요. 쌍방울 대장주를 먼저 보시고요. 자, 급등 종목에 대해서 하나의 또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팁 다 방출하는데요. 여러 대응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엘리엇 파동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엇 파동이 정상 파동이 이렇게 5파를 그려가거든요. 5파를 그려가는데 3파가 가장 길어요. 3파가 장기 파동으로 가장 길어요. 그러면 쌍방울을 보게 되면 쌍방울은 3파의 형성의 길이가 굉장히 길고 4파 무너졌는데 만약에 이게 5파의 상승에 불을 켜러 가는 이런 흐름이라고 본다 그러면 정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고점을 넘어서는 것의 키는 역시 뭡니까? 거래량이 되겠죠. 거래량 많이 발생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내일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쌍방울이 내일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상승을 키면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 정고점을 넘어서는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준선이라는 자리가 있죠. 여기 기준선. 이 기준선 자리는 26개 캔들의 평균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26개 캔들의 평균. 그리고 최근 고점과 저점의 중간 자리입니다. 기준선 자리를 가볍게 넘어가면서 오늘의 상승폭만큼의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정고점을 도전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광림은 쌍방울을 따라가는 흐름이다. 자, 광림은 지금 현재 보시면 위치가 어떻게 되죠? 쌍방울과 비슷하죠. 기준선을 앞두고 있고 또 기준선을 넘어서는 것이 관건인데 쌍방울이 기준선에서 조금 더 가깝죠. 그러니까 쌍방울, 대장주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바로 내일이 중요한데 내일 기준선 아래에서 쌍방울과 광림이 출발하고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갭상승하고 음봉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선을 넘어서면서 오늘 보였던 거래량만큼의 그런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 거래량을 수반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또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광림은 지금 현재 보면은 쌍용차 인수에 대한 모멘텀이에요. 광림이 원래 갖고 있는 게 특장차 크레인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건설 정책과 관련돼 있어요. 그 자체 모멘텀으로 가도 천천히 상승할 수 있는데 너무 급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쌍방울이 갭상승해서 무너지면 광림도 같이 무너지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유념하면서 보자. 그리고 갭상승이 너무 크게 나오면 좀 조심스럽다. 가벼운 갭상승이 나오면서 기준선을 넘어서며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온다면 기대치가 있다. 그러나 갭상승이 높게 나타나서 음봉을 보이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림은 현재 쌍방울과 떼놓고 볼 수가 없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기준선 아래에서 움직인다면 갭 상승 후에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기준선 넘어서면서 거래량 수반한 상승이 나온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개인의 선택 종목들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매수를 많이 하신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 자, 상승이 많이 나온 만큼 내일 어떻게 대응할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 오사무엘 파트너님이 굉장히 상세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뜨거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실 수가 있고요. 또 상세한 대응법, 상세한 공략법까지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셔서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2위 종목 광림까지 만나봤고요. 자, 대망의 1위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 종목 한일사료가 차지를 했는데요. 오늘 역시 상한가 도달한 종목입니다. 7,900원을 종가 형성했고요. 초반과 그리고 막판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대한제당이 좀 늦게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일사료는 사실 보다 좀 일찍 간 종목이잖아요. 자, 한일사료는 좀 대한제당과 어떻게 좀 다른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일사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쉬운 조건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3일간 상한가예요. 3일간 상한가죠. 그럼 한일사료보다 먼저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 뭐예요? 현대사료죠. 자, 현대사료 차트를 보세요. 상한가가 몇 번 발생했죠? 5번 발생하고 쉬었다가 또 상한가 2번 발생. 7번의 상한가를 발생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갭상승 나오고 윗꼬리 달고 빠졌죠. 그러면서 하락이 났죠.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한일사료도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현대사료는 오늘 또 음봉을 보였죠. 한일사료 보세요. 한일사료 3번의 상한가 이후에 그다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싸게 3,000원대 매수하신 분들 아주 저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보시면서 내일도 혹시 상한가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종목이 상한가 갈 수도 있으니까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가능성에 한번 베팅을 하세요. 저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러나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조심스럽죠. 어떻게 내일 대응해야 될까? 현대사료처럼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윗꼬리 단 모습에서 하락 패턴이 나오면 그때 탈출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윗꼬리 단 음봉이 나오면 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 고점에서 매도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또 상한가 갈지도 모르니까 상한가 가면 또 홀딩 해야 되죠. 그런데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갭이 확실하게 보이죠. 주봉 갭. 일본 갭은 어느 정도 무시하고 가는 속성이 있지만 주봉 갭은 메우는 속성이 있어요. 주봉과 월봉의 갭은 메우는 속성이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주봉 갭을 메우러 회귀할 수 있다. 그러나 저가에 사신 분들은 상승의 흐름을 즐기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좀 종목 부는 좀 다르지만 휴마시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휴마시스 차트예요. 휴마시스가 어땠나요? 재작년에 엄청나게 상승을 기록했죠. 엄청나게 상승을 기록했는데 왜 이 차트를 보여드리냐면 주봉상에서 큰 상승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눌러주고 또 상승하고 눌러주고 그다음에 또 상승이 나온 거예요. 제가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1파, 2파, 3파가 길고 4파가 짧고 5파, 마지막 파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휴마시스에 대해서 상승 파동이 하나 남았다고 본 게 뭐냐면 이 긴 파동이 하나 나와서 이것을 3파로 간주하고 그 안에 있는 움직임을 4파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5파동이 나와서 이렇게 마감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일사료는 3파의 상승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승을 즐기고 충분하게 상승을 즐기고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더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무너지는데 무너지고 하나의 파동이 더 남았을 수 있다라는 관점, 이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무너진다는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쉽게 보는 관점은 윗꼬리 달고 음봉을 보일 때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빠져나오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주 쉬운 대응입니다.
네, 3일간 상한가 간 한일 사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보고 계신 지금 이 시간들 충분히 즐기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간단하게 윗꼬리단 음봉 나올 때까지는 홀딩 하셔라 이렇게 관점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만 신규 접근은 조심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자, 신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8가지 종목들 차근차근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상승이 크게 나온 종목들인 만큼 내일의 대응법 정말 상세하게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자, 노란톡방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누실 수가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들은 이렇게 8가지였고, 자, 내일의 시장을 준비할 관심주 우리 오사무엘 파트너님이 또 챙겨 오셨다고 하니까요. 자,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네, 이제 관심주 한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상장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거든요. 이제 주봉, 월봉 다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서 턴한 움직임이 나오는데 2020년도에 상장을 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잭시믹스라는 브랜드를 성공시켰어요. 성공시켰는데 요가복이라든지 레깅스 이런 의류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사실 1등주는 아니에요. 에코마케팅 아시죠? 에코마케팅. 이 종목이 1등주인데 차트가 비슷해요. 비슷하죠? 에코마케팅도 상승하면서 241선 지지를 받고 또 상승하려고 하죠. 상승할 때, 자, 저항대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121선에서 저항대에서 상승,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다음에 눌림목, 그다음에 241선에서 눌림목이 발생하는데 241선 타고 가죠. 에코마케팅은 뭐예요? 안다르를 성공시킨 그런 회사잖아요. 의류. 근데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제 엔데믹 시대를 맞아서 이런 요가복이라든지 스포츠 의류, 레깅스 이런 것들이 판매가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앞서 봤던 에코마케팅은 120선에서 눌림목을 주고 241선 지지를 받으면서 재차 상승하는 움직임. 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어떻습니까? 자, 121선, 241선 두 개의 저항 라인을 만나면서 거래가 많이 발생했고 눌림목이 발생했다가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실체고 주가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241선의 저항 라인을 타고 가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매도 포인트는요. 10,000원 근처 오면 매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10,000원은 라운드 피겨 값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제 9,000원대잖아요. 9,000원대에서 10,000원으로 향해 갈 때 그때가 또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릿수 저항이라는 겁니다. 자릿수. 라운드 피겨 자릿수 저항값. 그래서 10,000원의 목표를 두 대 9,900원, 또 9,990원, 9,990원이 좋은 매도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일 9,2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분할로 매수해야 됩니다. 한 번에 다 담지 말고 9,200원 이하에서 1차 매수를 하고 혹시 주가가 8,800원대로 밀리면 2차 매수를 감행해도 되고요. 궁극적인 목표가는 9,900원으로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잭시믹스 여성분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요가복이나 운동복 관련한 기업인데 엔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분야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관심주로 가지고 와 주셨고요. 자, 지금 9,000원대입니다. 10,000원대 도달할 때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9,900원에 매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신규 접근하시려는 분들 9,200원에서 1차 매수하시고 혹시라도 8,800원 정도로 가격이 더 낮춰지면 그때 2차로 추가 매수하시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 내일장에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일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코스피와 코스닥, 이 지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코스피 흐름을 보세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넘어섰을 때 이게 골든 크로스거든요. 전환선은 9거래일의 평균, 고점과 저점의 평균, 기준선은 26거래일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전환선의 기준선을 넘어서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그리고 후행 스팬이 캔들을 넘어서거나 또는 후행 스팬이 이평선을 넘어설 때 이게 또 골든 크로스예요.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종목도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코스피를 보세요. 코스피가 전환선 기준선을 넘어섰어요. 넘어섰고 후행 스팬이 캔들과 이평선을 좀 넘어섰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는 상승을 보일 수 있으니까 안정권으로 보시고 종목들도 지수의 방향성을 보면서 종목들 개별 대응도 좀 잘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자, 개인의 선택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자, 개인의 선택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